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주목되는 점들도 많이 포인트가 짚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JRBS에서는 유튜브 기획으로 선거회담, 이번에는 당선인들을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도의회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신 초선 의원 당선인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한 분씩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미 당선인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삼양 봉계도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경미 당선인입니다. 먼저 삼양 봉계 그리고 도민들께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선거 운동 기간의 슬로건이 경미가 일한다입니다. 12대 입성을 하여 도민께서 선택해 주신 만큼 일로 보답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양경호 당선인.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영동 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입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서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여 주신 도민들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주도의 현안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미래로 나아가라는 열망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한동수 당선인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선거회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남동 이도이동을 도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로 인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에 제가 기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오들이 다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우리 김경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의회 첫 입성은 아니시지만 또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서는 또 첫 입성이시라서 네. 이렇게 또 세 분 함께 모시게 됐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구에서는 비례 후보 분들 경선 과정보다 아주 치열했고요. 또 비례 후보 중에서는 본선 승리를 하신 분은 또 유일하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당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다른 분들하고 조금 환경적 제약이 많았던 후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캠프가 한 사람이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에 단합된 모습으로 캠프 식구들 그리고 특별히 네. 제가 이 자리를 벌써 자원봉사 하신 분들께 좀 울컥한데 고마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노고가 있고 그분들의 간절함이 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구 초선, 저는 늘 초선으로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또 울컥하시면서 약간 눈물을 또 보이시긴 하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국민의힘 한영재 후보와는 또 비례대표 현역 의원으로서의 대결 또 많은 분들이 집중하면서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당선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차이가 어떤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맞는 전략적인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세차가 저의 다리가 된 그래서 유세차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삼촌 어디 감수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도 네. 학원 갔다 오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유세차 운전이 힘들 정도로 그래서 마당 앞 담벼락을 지나갈 정도의 유세차 그러니까 저의 다리가 돼준 유세차 덕분에 그러다 보니 대도로의 변에 김경미 후보가 안 보인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명함을 돌리는 것도 전 어렵고 그리고 2층, 3층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무슨 전략이 좋을까? 나의 다리가 돼줄 게 유세차여서 정말 유세차로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만남을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말 하면 가족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가족들이 저가 가지 못하는 부분에 예, 그 계단이 있는 데는 가족들이 명함을 돌리고 했던 부분들이 간절한 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김경미 당선인의 발의됐던 또 선거 유세 차량 위에서 아마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났던 또 그게 승리의 요인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노영동 갑의 우리 선거구 양경호 당선인들 어떻습니까? 경선 과정부터 사실 또 치열했고 지금 아마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결국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현역 의원 두 분하고 이제 제가 경선을 이제 했거든요. 그 두 분 의원님 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요. 그래도 우리 노영 지역 우리 민주당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저 양경호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이제 커서 저를 이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선증을 이제 받을 때 이제 기분이 뭐 좋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정치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공약한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약속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이제 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국민의힘 김채기 후보의 경쟁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당선 요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네, 우선 제가 그동안에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이제 그 대변하는 역할들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경험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봉사단체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했던 일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어필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이제 미래 비전 공약, 정책 공약들이 상대 후보보다는 이제 적게 좀 더 나았다고 이제 그 평가를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선거 이제 사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도 이동을 선거구의 한동수 당선인 사실 또 이 선거구도 아주 치열했고요. 그죠? 네. 또 인지도가 또 좀 낮은 편이어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또 여론들도 있고 했었는데 결국은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정말 유세차를 타고 저도 김경미 의원님처럼 진짜 구석구석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건 이상 5분에서 10분 정도쯤 이렇게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 정치적인 철학과 그다음에 공약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분들께 좀 소음 피해도 많이 끼쳐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그리고 제 의견들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들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 소중한 선거운동원분들, 자원봉사자분들 그분들 덕분에 당선이 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당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동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함께 경합을 펼쳤던 분이 재선 의원 출신인 김영만 전 의원을 누리고 또 당선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 요인 어떻게 꼽고 계세요? 제가 나이는 조금 젊지만 그래도 경력은 좀 다양합니다. 특히 청와대랑 국회, 제주도의회에서 진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다음에 예산이랑 입법 관련 또 민원 해결 이 전문가로서 그 활약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유권자분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조금 삶을 좀 평범하게 살아왔거든요. 정가도 없고 그다음에 재산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진실성 있게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와서 아마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저희 지역
공약들을 잘 발굴해서 네네.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계속 꾸준히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뭘까라고 계속 꾸준히 고민을 했었고 네네. 그 공약들을 지역 주민들께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동수 당선인처럼 이번 또 도의회 그 주목할 점들이 이제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계신 분이 또 다 더불어민주당이신데 자, 이것저것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또 선거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 어떤 점을 좀 꼽고 싶으신지 우리 김경미 당선인 어떤 걸 좀 생각나세요? 일단 저는 그 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네. 가장 힘들었는데요. 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요. 가장 강점이기도 해요. 아, 어떤 점에서요? 네. 한 번 갔다 오면 다 기억하십니다. 아, 보셨던 분은 다 기억해 예. 주시는군요. 그래서 그 제가 이게 우리 저희 삼양의 본계에서 제가 초통령으로 좀 유명한데요. 네. 왜냐하면 눈높이가 아이들 눈높이랑 제가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 눈높이랑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 못할 곳은 이게 가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네. 가야 될 10군데면 가야 될 곳을 선정을 하면 꼭 가서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만이 저의 이게 김경미 후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전달할 수 있어서 선택과 되게 집중이 필요했던 선거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가지 못하는 부분에 이렇게 선거 캠프의 관계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가족들이 가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그 두 가지 전략이 좀 필요했던 선거 운동이어서 후보자가 안 보이고 선거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보인다라는 얘기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됐고 선택해야 되는 과정에 좀 가슴 아픈 일도 있어서 네. 향후 나중에 이와 관련한 것은 제가 그런 불편함을 제가 느꼈으니 삼양 본계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꼭 해야겠다. 네. 마을회관 2층 엘리베이터 넣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다시 하면서 한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이나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올라오냐 하면 제가 우스개로 제가 의정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런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옛날 생각하니까 또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경호 당선인은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들으셨는지요? 예, 뭐 우리 옆에 한동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경선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네. 예, 대선이 끝나고 이제 저희 민주당이 이제 그 선거에서 지다 보니까 이제 뭐 비대위가 꾸려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 경선 일정이 늦어져서 본선 대비하는데 조금 이제 힘이 들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경선 후유증이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란 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봉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가장 많은 게 그 아버지가 제가 이제 선거 사무소 개소식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소식 날 4월 9일이었는데 네. 그날 개소식이 다 끝나고 이제 다 준비 이제 그 마무리 다 하고 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동생이 이제 끝나고 병원에 가서 형 이제 그 개소식 잘 끝났다고 무사히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좀 이따가 이제 돌아가셔서 저한테 이제 큰 이제 슬픔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선거 5일 남은 5월 27일 날 이제 사십구제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종교가 불교라서 이제 절에 이제 계속 이제 갔었고요. 그게 이제 조금 저한테는 이제 힘든 부분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때 그 발언하면서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버지한테 꼭 당선돼서 당선증을 갖고 찾아뵙겠다고. 찾아뵙겠다. 예, 그래서 당선돼서 제가 6월 4일 날 이제 이제 뵙고 약속을 또 왔고요. 지키셨군요. 예,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 저한테 힘이 된 게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옆집에 그 4살짜리 이제 꼬마아이가 있는데 말도 이제 겨우 하는 애가 저 로고송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양경호 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깜찍하고 놀랍고
해달라고 해서 제가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 예. 부분 개인적인 또 아픔도 있으셨고 예,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예, 약속도 예. 지키셨던 부분 보람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한동수 당선인도 힘든 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것 예. 같아요. 그 중에서 또 하나 꽂아주신다면. 다들 똑같을 겁니다. 이 선거를 저도 그냥 플레이어서 처음으로 한번 치러봤는데 진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거는 저희 가족들의 희생 그리고 고생. 저희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해서 뭐 이 지역 주민들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저희 선거 회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이번 주말에도 와이프가 밤을 새면서 선거 회계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고 또 네. 미안한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인분들께도 워낙 같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뭐 유세나 아니면 뭐 개소식을 할 때 이 지인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다 하나씩 희생을 하시면서 와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었었고, 뭐 선거 전략상으로 힘들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지도 차원에서 제가 좀 너무 낮다 보니까 이 현역이랑 그 전에 했던 그 분은 좀 재선 의원님이고 아무래도 인지도도 많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일을 잘하시기로 유명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유세를 하러 돌아다녔고, 아까 양경호 당선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유세를 하고 유세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애들 팬이 생긴 거예요. 예, 초등학생 팬들이.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이 한동수를 외쳐주고 그리고 뭐 제 로고송을 선거송을 따라 불러주고, 그래서 뭐 아빠한테 꼭 뽑으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는 미래 세대들에게 네. 또 인정받고 관심받았던 것도 보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관심받고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또 이제 앞으로 7월 1일에 이제 입성하시게 됩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이제 거기서 잘 의정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최우선 목표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김경미 당선인은 최우선으로 입성하시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민생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근데 그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정책과 제도가 다양하게 연결될 건데, 저는 이제 우리 제주도가 영세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골목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꼭 이루어야겠다. 실은 여기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11대 마무리로 골목 경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스터디를 좀 하자. 그래서 뭐 책도 벌써 주문했고요. 골목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해서 이걸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마을 일자리 지원 센터 등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제주도 내 영세 사업장들에 대한 살만나는 골목, 그래도 사람이 붐비는 골목이 그래야만이 경제가 활성이 되고 선순환이 되지 않겠냐라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보건과 복지의 통합 지원이 좀 필요하다. 감염병이 주기별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무대뽀적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급급하게 대안이나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고 미리 준비 좀 하자. 그래서 보건과 복지를 연결한 감염병 대응 구축, 그것을 두 가지 축으로 좀 해서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양경호 노영갑의 당선인께서는 최우선 목표하는 거 어떤 걸 말씀하세요? 저는 저를 선택해 주신 노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노영 지역 현안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약속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래 비전 공약들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최우선 목표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우리 한동수 당선인은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주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그 어려움들을 저한테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안들도 많이 네네.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도남동의 분동이랑 그 주민센터의 설치를 주역 주민들이 오래된 수건 사업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좀 실현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민복지타운이 저희 그 지역에 엄청 큰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남동의 가장 오래된 좀 숙제라고 할까요? 그 교통난과 주차난,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그 해결을 하는 모습을 지역구 주민분들께 일단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역구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살려서 이 지역구 주민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네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최우선 목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또 도의원으로서 입성하시면 또 제주의 현안 전체적인 것도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씩만, 네, 제주 전체 현안 중에서는 어떤 걸 조금, 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지, 네, 우리 김경민 당선인, 네. 저는 이제 제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와 관련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네, 네. 많은 현안 중에지만 왜냐하면 기후 위기가 지금 농산물 피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더 의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제주도의 기후 위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뿐인 지구를 후대손에 잘 물려주는 것들이 좀 현안으로 네.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양경호 당선인은요? 예, 저는 그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 일자리 창출에 그 방점을 두고 싶고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우리 제주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뭐 도지사 당선자께서도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민생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같이 이제 힘을 이제 합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주 지역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제가 그 예전부터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제가 뭐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중에 입상해서 네. 그런 그 위원회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동수 당선인은 어떤 걸 보시나요? 그 아마도 뭐 일자리랑 환경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있을 거고, 저는 특히 그 청년 주거 양극화 문제에 좀 네, 관심이 네.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 집 한 채 살려면 6.71년 동안 월급 한 푼을 쓰지 않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도에서 그걸로 뭐 이 주택 이 공급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주민들과의 갈등과 그다음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 이란 걸 도입을 한번 해서 네. 청년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해서 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심각한 청년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3명의 당선인께서 요즘에 관심이 있는 환경이라든지 민생 경제 또 청년 문제 이렇게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각오한 말씀, 포부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7월 1일이면 제12대 의회가 개회가 됩니다. 12대 의회에 걸맞게 그리고 재선의 무게로 일하는 의원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뭉클하셨던 것 같아요. 12대 의회 하시니까. 네. 우리 안경호 당선인은요. 네. 예, 저에게 일날 기회를 주신 도민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면서 도민의 편에 서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동수 당선인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그 슬로건이 대통령의 비서에서 여러분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겸손한 그리고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청렴한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 유능하지만 권위적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소통이 가능한 지역 정치인 비서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JIBS 선거회담 이 시간을 통해서 당선인 세 분을 모시고 포부와 또 각오 한 말씀씩 들어봤는데요. 이 마음 끝까지 쭉 이루어지시길 좀 바라고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당선인들 모시고 계속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JIBS 유튜브 기획 선거회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